만약에 기자님들 본인들의 이야기로 기사를 만약에 써야 한다. 뭘 쓰시겠어요? 어떤 게 기사거리가 되냐 생각해보면 좀 특이하고 다른 직업엔 없고 뭔가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저라면은 딱 입사해서 처음 수습 교육 받던 약간 저희끼리 야만의 시대라고 부르는 야만의 야만의 네. 야만의 시대면 약간 좀 센 거 이런 건가? 약간 지금 네, 보면 조폭 관련. 야만이었다 싶은 조폭 관련 이런 거? 조폭까지는 아닌데 형님이 나오긴 합니다. 형님이 나오긴 해요. 왜냐면 저희가 처음 이제 입사해서 기자 훈련을 받는 데가 경찰서거든요. 제가 왜 야만의 시대라고 하냐면 그 밤에 돌면서 사건을 막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선배한테 보고하려면. 밤새. 선배한테 보고가 통과가 돼야지 저는 퇴근을 하고 쪽잠이라도 잘 수 있고. 그땐 정말 살인적인 업무 강도로 배우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근데 일단 경찰서에 갔는데 이제 대학 갓 졸업하고 백팩 메고 이러고 경찰서 가는 거죠. 기자로 막 열정이 열심히 할 붙었을 거야. 때. 열심히 할 거야. 나는 탑 기자가 될 거야. 그래서 막 가죠. 탑 기자. 다음에 이제 또 사건 취재하러 간 거니까 형사과에 가요. 그래서 형사님들한테 말 걸거나 형사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죠. 뭐 안녕하세요. 어디 기자인데요. 오늘 사건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누가 봐도 애송이잖아요. 그래서 타사 거짓말 치는 거 같을 수도 있겠다. 강 학생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딱 보니까 이제 선배들도 뭐 친한 형님한테 들었다라고 하고 타사 기자들도 아 형님 뭐 오늘 뭐 주세요 뭐 이러는 거예요. 아 여기는 경찰 형님이라고 부르나 보다. 저도 이렇게 가서 형님 형님 오늘 사건 없나요? 네. 그때는 이제 몰랐지만 이제 어쨌든 다 형님이라고 하니까 저도 뭐 하나 달라고 형님 하는데 줘요 그러면? 안 주죠. 그러니까 이게 점점 라포가 쌓이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갑자기 개연성 없이 제가 가가지고 형님 뭐 이런다고 처음 나오는. 보는 친구가. 네. 기자가 되면 다 수습 기간에는 경찰서를 다 도는 거예요? 이게 뭐 이제 회사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입사를 하면 저희가 수습 기자라고 해서 한 뭐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사회부 경찰팀에 배치가 돼가지고요. 경찰서를 배정을 받아서 그 동네 경찰서들을 다 이렇게 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밤샘 취재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잠을 거의 못 자고요. 잠은 뭐 맞아요. 하루에 많이 자야 2~3시간 이렇게 자면서 수시로 보고를 하는 거죠 이제. 뭐 어떤 경찰서 무슨 사건이 있습니다. 뭐 무슨 사건 발생했습니다. 이런 걸 다 사실 기사거리가 되지는 않는 이야기들이 대부분이긴 한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교육을 받는 건데요. 받다 보면 이제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이 경찰서 기자실에서 서로 그냥 뭐 씻지도 못하고 그냥 다들 그냥 막 그냥 널브러져서 잠깐씩 쪽잠 자고 다시 또 논 비비고 일어나가지고 다시 또 이제 취재 나가고 선배 지시 받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거의 1시, 2시까지 보고하고 마무리하고 한 30분 잔 다음에 다시 아침 보고하려면 한 3시 반, 4시부터 다시 움직여야 되거든요. 6시에 보고하려고 하면. 잠깐만. 30분을 잤다고요? 하루에? 네, 그래서 택시 타면 이동 시간이 유일하게 자는 시간이에요. 택시 타면 정말 기절했다가 다시 내려서 또 형님하고 또 형님. 네. 아니 사람이 30분만 자고 그렇게 3개월에서 6개월간을 너무 힘든데. 그 수습하는 기자들이 한 분만 계시진 않았을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럼 여러 명의 그 사회 초년생 기자들이 거기에서 잠자고 기사 쓰고 하는 거예요. 이러고 쪽잠 쪽잠 자고. 그마저도 늦게 가면은 자리가, 자리가 없어요. 없어요. 또 이불도 개수가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침낭 갖고 다니는 기자들도 있었어요. 진짜 뭐 급히 씻어야 되는데 목욕탕 갈 시간 없다 하면 그냥 거기 의경들 씻는 공간 잠깐 빌려서 씻기도 하고. 실제로 냄새가 나요. 안 씻다 보니까 서로 날 수 있어. 당연히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나마 저희는 약간 가을 겨울에 수습 기자를 했는데 저희 맞아요. 둘은 그것도 복이에요. 여름에 수습 기자를 하면 너무 정말 고역이에요. 힘들 거예요. 예, 씻질 못하니까. 밥은? 밥은 이제 되는 대로. 그러니까 사실 제일 베스트는 선배한테 자랑할 수 있는 건 선배 저 형사과장이랑 밥 먹었어요. 수사과장이랑 밥 먹었어요. 사실 선배들도 그걸 하라고 계속 경찰서 보내는 밥 거였더라고요. 먹어서 친해지니까. 그러니까 친해지고 계속 불쌍한 척하고 얼굴 한 번 더 보여주고 커피라도 한 잔 더 마시고 하면서 관계 쌓으라고. 지금은 주 52시간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진 않는데요. 사실 퇴근은 하지. 네, 퇴근은 하고 지금은 9시부터 6시까지 열심히 또 취재를 한 다음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때만 해도 선배분들에 비교하면 뭐 비할 바가 없겠지만 제 아, 때만 영 기자님 때도 네, 네. 그러셨고요. 제 때만 해도 제가 등산을 좋아해서 네팔 한번 가려고 70리터짜리 백을 사놨거든요. 배낭을. 여기에 그냥 아무거나 생존에 필요한 도구들 넣고 바로 경찰서로 가서
한 달 동안 그렇게 경찰서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퇴근하면서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잘 살았네. 그렇게 네. 경찰분들이랑 어찌됐건 간에 형사분들이랑 친해져야 되잖아. 좀 친해지려고 그 구내 식당에 그냥 무작정 내려가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밥을 퍼서 아무 사람 옆에 이렇게 앉아서 좀 밥 좀 같이 먹어주세요. 민망할 것 같아. 같이 좀 식사 좀 하시죠. 아침 당직 끝나고 계신 분들한테 그러면 사실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좀 싫어하거든요. 저는 막 일주일씩 못 씻고 이랬으니까. 벌써 냄새나. 제가요? 아니 그때가 떠오른다고 너무 떠오른다고 생생한데. 그랬던 기억. 그래도 어떻게든 뭐 엉겨 붙어야 되잖아요 그분들이랑. 그렇죠. 그래서 제 외조부, 외할아버지를 좀 팔아서 외할아버지가 경찰이셨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고 있는. 아, 거짓말은 아니고요. 네, 외할아버지가 경찰이셨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저희 외할아버지도 경찰이셨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관심 없다가 진짜 어디? 근데 지금 뭐 83이셔서 뭐 어디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진짜요? 네, 뭐 지금 저기 어디 충남에서 경찰을 하셨어요. 이빨 닦고 와. 저 얘기 좀 해보자. 네, 닦고 와.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경찰서에서 그렇게 혹독하게 수습 기간을 시켰던 이유는 뭘까? 이제는 사실 그 정도 수준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예전에 그렇게 했던 것들이 그래서 장단점이 있긴 한데 굳이 장점을 꼽아 보자면 기자라는 직업이 보고로 시작해서 보고로 끝나는 직업이거든요. 보고라는 걸 체득하고 그걸 그냥 한 몸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저희가 사회부 경찰팀 기자다라고 얘기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막내 기자가 그 윗선배인 이진 기자에게 보고를 하고 아까 이진. 그렇죠. 그럼 이진 기자는 또 일진 기자에게 그걸 종합해서 보고를 에이스. 하고 그렇죠. 그럼 일진 기자들은 그 위에 있는 캡이나 바이스에게 또 보고를 하고 그럼 캡은 그걸 또 사회부장에게 보고를 하고 사회부장은 그걸 또 종합해서 정리를 해서 편집회의에 아침에 들고 들어가서 보도국장에게 보고하고 그러니까 모든 단계적으로 모든 과정이 보고를 종합하고 정리하고 하는 과정들이 아침에 벌어지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막내 때 체득하는 과정이 그 기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뉴스라는 건 속도가 생명이잖아요. 그걸 다 거친다고요? 너무. 순식간에 체가 점점 고운 채로 이렇게 걸러져서. 근데 그럼 너무 속도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근데 세상에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뭐 조금 많은 수습들이 이제 올리고 하면서 계속 이게 이야기거리가 되나? 이게 뉴스거리가 되나? 계속 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선배들이. 그래서 그러다 뭐 살아남는 애들이 메인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수습 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게 혹독한 시간도 시간이지만 내가 뉴스를 바라보는 시선을 만들어주는. 그렇죠. 처음 입사를 하면은 사실 사람들이 사실과 추정과 정황, 자신의 의견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그런 훈련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검증해서 사실을 찾아나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좀 뭐 거짓 보고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약간 살을 붙여서 보고를 불려서. 불려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네. 자기 기사가 채택되려면. 네. 근데 이게 그런 거짓 보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윤리 같은 것도 그때 만들어지는 것 같고요. 그 선배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절대 거짓말은 하지 마라. 그래서 저 한 번 진짜 솔직히 얘기했거든요. 늦잠 자가지고 도저히 시간 내에 보고가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수습위원입니다. 제가 늦잠을 자서 오늘 보고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선배가 수습위원은 지나치게 솔직하다고 또 하시더라고요. 저는 약간 이제 네. 반대의 경험이 있었는데 대법원에 무슨 이제 재판이 있어서 그걸 이제 파견 가서 잠깐 취재를 했어야 됐는데 아침에 출근하는데 제가 약간 늦은 거예요. 지하철에서 그때 제 기억에 이제 방배역쯤 이제 지나가고 있었어요. 사실 이제 거의 다 온 건데 얼마 안 남았는데. 부정과장 정도 그렇죠. 나가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선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받고 있다가 딱 그 안내 방송 안 나오는 타이밍에 예 선배 수습 고석승입니다라고 받았더니 야 너 지금 어디야? 라고 했는데 순간 고민했죠. 아 이거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근데 억울한데 아직 도착 안 했다고 하기엔 다 왔는데 그래서 아 이거 대법원 앞입니다 했는데 바로 방송에서 이번 역은 교대. 와 그날 정말 앞은 앞이지. 와 정말 그날 정말 대법원 앞에 가서 이러고 벌섰죠. 예, 선배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그날. 예. 거짓말. 내가 거짓말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맞아. 내가 선배였어도 네. 별거 아닌데 네.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래, 그건 약간. 그거 그랬을 것 같기도 해요. 엄청 혼나죠.